안녕하세요. 삼성몰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시각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모두가 주시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전 세계 채권 시장,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가 되고, 이외에 다른 나라 어떤 통화라던가 중앙은행 이런 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 하나를 뽑으라면 역시 그 달러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던 시절에 현재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인지, 즉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장의 하나의 그 충격으로 다가왔던 테이퍼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현재까지 시장의 지배적인 예상으로는 이번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그러한 그 전망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는 뭐 8월 잭슨 회의라던가 아니면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 전환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목표, 뭐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항상 좀 시장의 이슈가 너무 많거나 좀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통화정책의 프레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대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시장의 안정, 두 번째는 그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통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장기금리의 안정화, 이렇게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기금리와 관련된 것은 비전통적 수단이라고 하는 자산 매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채를 많이 발행할 때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기 위한 이러한 것을 자산 매입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달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달성되지 못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안정, 과연 가격 안정이 이루어졌느냐? 최근에 그 뭐 CPI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그 월마다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보면 굉장히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수치 자체는 전년비 기준으로 작년 2분기에 굉장히 낮았던 것에 대한 기저 효과로 굉장히 높아졌던 흐름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그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그 물가채와 이 명목채에 반영된 기대 물가는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잠깐이지만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기대물가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물가는 정확하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BEI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목채와 물가채의 그 금리 차이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명목채가 2%고 물가채가 1%에 거래된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인 1%를 기대 물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채의 거래가 혹시 시장에서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그 물가채가 싸게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적정 수준보다는 높은 금리의 물가채 금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대 물가라고 하는 둘 간의 이 스프레드가 좀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체가 이렇게 어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도록 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이런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 지표를 활용하게 되고요. 역시 미국 시장은 물가체도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는 이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물가 한 번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10년 금리 그리고 미국의 이제 물가채 금리를 살펴보면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명목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금리 10년 미국채 금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명목채 금리에 보시면 명목채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금리와 가격은 반대죠. 명목채 금리가 높다는 것은 물가채가 더 비싸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비쌀까요? 채권을 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사게 되면 그 표기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동할 위험, 그래서 이 표기 통화 위험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 어떤 그 주체의 신용 리스크,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 세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샀는데 극단적으로 그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50%가 발생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내 이 빌려준 돈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원금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지해 주기 때문에 물가채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물가채와 명목채의 금리의 차, 시장의 기대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미국의 물가를 잘 설명 또는 잘 예측해 주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10년간의 이 기대 물가와 그리고 CPI 전년비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CPI 수치는 좀 변동이 심하죠. 등락이 있는데 마치 이 기대 물가는 그 중간점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잘 반영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금리에서 추출되는 기대 물가라고 하는 지표를 다른 금융시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가 굉장히 믿고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가격 안정 부분으로 돌아와서 연준이 3월 달에 FOMC에서 발표한 이 경제 전망 지표인데요. 보시면 PC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2.4% 중앙값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범위를 보시면 레인지로는 2.1%에서 2.6%, 코어 지표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이 물가 수치가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올해는 최대 2.6에서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기대 물가가 2.5% 부근의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준은 이미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2분기를 통해서 이러한 연준의 예상이 맞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서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최대 고용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 연준이 3월에 제시한 전망 수치에서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실업률은 약 4.5% 정도고요. 예상 범위는
그 최대 뭐 5.5%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그 극단치를 빼면 4.2에서 4.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이것이 달성이 됐나요?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에는 그 미국의 실업률이 5.8%로 나와 있습니다. 연준이 아까 극단치를 포함해도 아직 전망하고 있는 범위에 들지 않은 것이죠. 최근 한 그 실업률의 어떤 그 실업률이 낮아지는 속도를 보면 1%포인트가 개선되는데 약 5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로는 연준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 아직 들지 않았고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연준이 고용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고용시장의 개선이 미국의 백신 보급 상황이라던가 지금 9월 종료 예정인 추가 실업수당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미국의 그 고용 개선의 속도가 빨라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서 고용 안정, 그러니까 최대 고용은 아직 연준이 예상하는 범위에 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기사, 여러 이제 전망 분석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구로 나오는 이런 거는 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오른쪽에 있는 점도표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요. 저는 이보다는 왼쪽에 있는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그 과연 자신들의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높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을 한번 되짚어 보면 연준의 그 전망 수치가 앞서 보신 표에서처럼 작년 12월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성장이나 그 다음에 물가, 여기에는 제가 지금 실업률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전망치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다라고 판단하냐. 높으면 하이, 낮으면 로우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실업률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은 0.5 위에 있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실업률과 관련된 그 이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실업률이나 어떤 다른 뭐 지표들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면 어떤 정책 결정에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던 2013년 5월경을 보시면 당시에 고용이나 성장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이 전망치의 불확실성이 0.5 이상에서 0.5 이하로 내려왔고요. 이후에 계속 그 지표, 주요 지표의 불확실성이 0.5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던 나쁘던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낙관적으로 전망이 바뀌더라도 쉽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실업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점도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내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3월에 그 점도표를 보면 2013년에 동결이라고 이렇게 보통 문구가 뜨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18명의 위원 중에 2013년에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총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그러니까 9번째나 10번째의 위원의
이 순서로 했었을 때 어디에 찍히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3월 당시 점도표에 7명가량이 그 2023년에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3명 정도가 이제 변하게 되면 2023년 동결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일까?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은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지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아마 이 표 자체도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CME 거래소에 상장된 3months SOFR 선물인데요. 2023년 3월물을 보시면 이미 그 3월경부터 99.7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는 2023년 2분기에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현재 0.25%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거의 이제 3월 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었지만 이것을 다시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2023년 6월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99.75 이하,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SOFR 금리가 0.25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뭐 2월 초부터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지금 99.59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9월 이 3개월의 SOFR 금리의 평균이 약 0.4% 정도 될 거라고 시장은 반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일단 지금 그게 안 나올 거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혹시라도 뭐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점도표가 2023년에 금리 변경을 할 것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어떤 문맥상으로 오는 것만큼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고용시장의 개선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그리고 점도표의 어떤 그 2023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위원이 몇 명이 이탈할 것이냐, 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SOFR 선물의 움직임을 보시면 연준의 정책 프레임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